어머, 누구세요? 청취자분들이세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샤라 으쌰 으쌰라 으쌰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샤라 으쌰 으쌰라 으쌰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대륙이 대수다 시즌2 8화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드라마 중드 알려주는 망꺼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좋아하지 않는 남자 까를로스입니다. 김 과장입니다. 오늘은 문학의 밤 특집 마지막 편을 방송하는 날입니다. 김 과장님께서 준비하셨죠?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중국 현대 드라마. 최근은 아니고요. 한 2016년에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었던 활락송이라는 드라마고요. 네. 중국의 상해를 배경으로 그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그려놓은 드라마고요. 다 보셨나요? 아니요, 보다가 네. 다는 못 봤어요. 제가 알기로 편수가 시즌별로 50몇 화까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시즌2까지 나와 있는 드라마죠. 어쨌든 되게 양이 많아서 다 보지는 못했죠.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 중국 드라마, 그 중에서도 도시 생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활락송, 중국어로 활러송이라는 드라마를 소개할 거고요. 그 전에 이런 류의 드라마들이 중국에서 되게 많이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의 도시 생활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방금 김 과장님이 소개했던 활락송, 그리고 2017년에 워더치앤 빤숑이라고 해서 그 중국의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아는 척한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네. 30대 이혼녀가 커리어 우먼으로 성장하는 드라마를 담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8년에 리우싱 화위엔이라고 해서 유성화원이라는 드라마인데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꽃보다 남자를 중국에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메이크가 여러 번 됐는데 2018년 버전은 중국 상해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인기 있는 2020년 그 드라마는 안지아라고 해서 이건 좀 김 과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부동산 업자들의 생활을 담은 이야기거든요. 요게 또 요즘에 가장 상반기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편의 드라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요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바로 중국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도시 생활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의문이 들었던 게 중국에 이제 대도시들이 많잖아요. 그죠. 베이징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왜 항상 중국 드라마들은 도시 생활하면은 왜 항상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 딱 상하이 하면은 중국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크다뿐만 아니라 화려하잖아요. 네. 어쨌든 거기가 경제 중심지다 보니까 부유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도 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게 많아서 네. 좀 도시의 대명사 같지 않을까. 상하이가 원래부터 이제 동방의 파리 뭐 약간 이런 명성 얻으면서 서구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도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상류층의 문화 이런 게 역사가 오래된 거죠. 중국 사람들의 인식에 상하이 하면 약간 국제 도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칼로스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우선 김 과장님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도시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팽창을 하는 곳인데 수도를 말할 때 정치 수도가 있고 경제 수도가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이 정치 수도고 이제 상하이가 약간 경제 수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뉴델리가 정치 수도고 어디죠? 저 인도는 잘 문바이, 몰라요. 네. 문바이. 문바이가 약간 경제 수도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수도들이 있어요. 터키는 앙카라가 정치 수도고 맞. 네. 이스탄불이 그렇구나. 경제 수도예요. 지금 세계지리 수업 시간인가요?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세요. 근데 한국은 이제 서울이 정치랑 경제 수도의 모든 것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도시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 수도
그렇죠. 돈과 사람이 모이는 그런 그래서 음. 상해에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의 드라마를 많이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상해 중국 전체적인으로 봤을 때 뭔가 상징적인 장소들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디즈니랜드라든지 아니면 엑스포를 처음 한 것도 상하이 엑스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촬영지도 많아서 상해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중국어 열심히 공부할 때 봤던 아이칭 꽁이도 상해의 배경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중국 친구한테 물어보니까는 이런 상해 도시 생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뚜슈지라고 해서 그런 용어가 있대요. 도시예요. 뚜슈가 이제 도시고요. 도시. 쥐가 이제 그러니까 한쥐 이렇게 하면 한국 드라마인데 쥐가 이제 드라마라는 뜻이죠. 예, 예. 도시 드라마라는 약간 장르 자체가 약간 하나로 정립이 돼 있어서 그런 류의 드라마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럼 이제 김 과장님 말씀하셨던 환락송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네네. 예, 간단하게 줄거리 먼저 소개를 할게요. 아파트의 22층에 사는 5명의 여자들이 그 서로 의지하고 도시 생활을 공유하는 내용이고요. 그 초반 스토리만 잠깐 얘기를 하면은 22층에 총 3채가 살고 있는데 먼저 2201호에는 앤디라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살고 있고요. 네네. 2202호에는 3명의 여자가 이제 룸메이트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203호에 샤오샤오라는 부잣집 딸이 살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2202호에 3명의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2201호랑 2203호에서 이사를 와요. 근데 그 부잣집 딸이었던 2203호에서 이제 막 집에서 막 파티하고. 홈파티를 하고 약간 시끄럽게 놀고 하니까는 소음 문제가 발생해서 사이가 처음에 안 좋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5명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러면서 서로 앙숙이었는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손을 막 꼭 잡으면서 정을 나누면서 그 짧은 찰나에 이제 앙숙 관계에서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맞아요. 되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막 서로 연애 상담도 해주고 뭐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그죠. 스토리죠. 약간 생활하는 내용을 막 그냥 에피소드처럼 보여줘서 예, 예. 시트콤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죠. 남자 셋 여자 셋 약간 이런 네, 느낌. 맞아요. 예, 예. 남자는 없고 여자 5이네요. 남자 0, 여자 5. 그러네요. 예, 예. 아 저는 지금 스토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중국 드라마는 더더욱 단 한 편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뭐 줄거리 들었는데 컨셉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네요. 예, 예. 컨셉이 그 미국의 섹스 앤더 시티를 그래요. 거의 예, 예. 베껴서 갔잖아요. 아, 제가 또 섹스 앤더 시티는 또 시즌 1부터 6까지 봤던 사람인데 예. 한번 도전.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싫어요. 그 혹시 근데 궁금한 게 혹시 22층이 가장 꼭대기층인가요? 그거는 꼭- 잘 모르겠네요. 까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예. 아 그렇구나. 네, 네. 왜요? 아 그냥 펜트하우스에 사나 싶어서 부러워서. 아 꼭대기층. 아 네네. 예, 예. 그럼 김 과장님 이거 보시고 약간 어떤 감상을 받으셨나요? 일단 첫 번째 연애랑 돈이나 이런 커리어 이런 쪽으로 얘기가 많이 흐르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의 생각이 한국인들이랑 좀 많이 다르다는 게 신기했고요. 중국인들의 뭔가 생활상을 되게 가까운 알수 나라 있었다. 같은데도 네. 뭔가 생활상에서 생각하는 게 되게 저희랑은 그 공감할 수 없고 뭔가 이질감 드는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첫 번째만 하시죠. 네. 예, 그럼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네. 이거 보다 보면은 아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네. 좀 이런 걸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추천은 드려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 과장님이 이거 한다고 해서 시즌 1은 봤거든요.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제 전 중문과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어를 공부를 할 때 제가 이걸 봤다면은 뭐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일단은 표현 같은 것도 실생활에서 쓰는 표현도 많고 그리고 중국 드라마 좀 말도 안 되게 재미없는 드라마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수준은 넘고 재미는 있어요. 제가 중국어를 공부를 하면은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드라마만 놓고 봤을 때는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랑 만약에 드라마의 퀄리티만 보고 비교를 한다면은 사실 좀 그죠.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일단 한국 드라마 퀄리티를 따라오는 중국 드라마를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극 같은 건 좀 괜찮죠. 그거는 이제 약간 예.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예. 사마의대 태조왕건. 예. 뭐 징기스칸 뭐 이런 거는 잘 만드니까는 볼만한데 사실 일상극 중에 중국 드라마 좀 재밌게 본 건 사실 드물거든요, 저는. 그죠. 예. 근데 또 중국어 공부하려면은 사극 봐서는 절대 공부가 또 안 되고 그죠. 약간 말이 달라가지고 예, 약간 예. 가끔 사극을 보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이상한 해야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평소에 쓰지도 않는 말을. 그래서 좀 그죠.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뭐 현대극을 보고 중국어 공부하는 게 그래도 가장 낫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저는 학생 시절 때 영문과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영문과 친구들은 재밌는 드라마 보면서 그죠. 영어 공부하는데 저희는 약간 보약 먹듯이 약간 재미없는 거 강제로 보면서 중국어 공부해야 되니까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은 중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 한 번쯤 볼만하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 드라마가 중국의 모습을 올바르게 혹시 담아냈나요? 예를 들면 뭐 부부의 세계 이런 거 보고 아 한국 부부들은 저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보고 한국 집안은 다 저런가 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단편적으로. 근데 이제 혹시 이 드라마가 되게 중국의 현실에서 너무 왜곡되지 않고 그래도 현실적인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요새 중국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뭐 사실 제가 보는 중국에 대한 느낌도 사실 단편적인 거라서 딱 확답을 하긴 좀 어려운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가 이렇게 막 자극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죠. 좀 일상적이어서 그냥 제가 봤던 중국 사람들의 모습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서 뭐 좀 반영을 저는 충실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좀 드라마의 캐릭터들이 너무 단면적인 느낌. 말괄량이 스타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괄량이 짓만 하고 있고 좀 악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역만 하고 약간 한국 드라마는 약간 인물들이 좀 복합적이고 좀 다층적인데 그런 건 좀 그죠.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아 그러면 좀 약간 그런 면에서 확실히 재미는 좀 덜하겠네요. 소설도 이거를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한 사람이 똑같은 캐릭터로 끝까지 책을 밀고 나가면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제 사람이 좀 뭐 외부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소설이 좀 더 재밌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이 중국 드라마가 아쉬운 점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활력성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좀 중국의 드라마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특색인 것 같아요. 잘 먹히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편에서 가장 준비를 많이 했던 거는 이 활락송이란 드라마에서 느꼈던 중국 문화를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김 과장님께서는 어떤 걸 느끼셨나요? 아,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일단 첫 번째가 중국 사람들이 일단 돈을 좋아하구나. 그리고 예. 그냥 제가 느끼기에 돈이 많고 돈을 막 사치를 부리고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잘 안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막 사치나 이런 게 약간 부정적인 이면이 있는데 네. 중국에서는 그걸 되게 막 부러워하고 긍정적인 능력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플렉스하고 사는 삶이 돈을 옛날에는 좀 저축을 하고 아끼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도 약간 플렉스한다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그런 것처럼. 거라기보다는 조금 달라요. 예. 돈 소위 말해 좀 돈찔 땡 같이 돈질할. 하는 거를 예, 예. 한국에서는 에휴 저 돈 띵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 거기서는 우와 와 멋있다 와 예.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중국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저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게 좀 되게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게 한국 사람들도 당연히 돈을 좋아하고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한국 드라마에서는 만약에 재벌 2세가 막 싸가지 없는 짓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는 목적은 어쨌든 나중에 이 인물이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나은 사람으로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한 뭔가 클리셰 같은 느낌이라면은 중국 드라마에서는 이 막 재벌 2세가 나쁜 짓 하는 걸 그냥 되게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람 간에 그냥 단순한 갈등처럼 묘사를 해요. 이게 막 잘못됐다라는 시선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갑질을 당하는 사람도 그냥 돈은 많아가지고 재수 없어 흥 하고 약간 끝나는 느낌.
근데 한국 드라마는 약간 삼순이 같은 경우에는 막 복수하고 막 티격태격하면서 사람이 약간 교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가 없는 느낌. 그게 좀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은 사치를 부리는 게 맞는 거고 네. 다만 사치를 안 부리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 없어서 그런 거고 아, 그런 그러기 관념이 때문에 있어요. 네. 사치를 부리는 사람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안 보고 네. 나도 성공하고 능력을 키워서 사치를 부려야지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막 다 뭔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뭐 그런 사회주의에서 얘기가 참 있더라고요. 멋있는 그 속담이 그 전에부터 이제 나와 있는 그죠. 거니까는 되게 깊숙이 박혀 있는 관념인데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 중국 사람들은 가족이 아프면은 그 네. 아픈 사람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갖다 줘야 할 돈을 걱정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면은 자기가 뇌물을 갖다 줘야지 그죠. 의사가 먼저 더 잘해준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프면 일단은 의사한테 바쳐야 할 돈을 먼저 걱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적나라하게 그렇죠. 들어가 있고 그거를 너무 드라마 같은 데서 그려낸다는 그렇죠. 점 그게 저도 약간 그 드라마 보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에요. 보통 막 그렇게 그려지면 한국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할 거잖아요.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있다 이런 그죠? 게 있을 텐데 네, 중국은 오히려 그 다수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대로 방송으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그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고 그죠? 그런 게 참 네. 다른 것 같고 재밌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드라마에서 이제 도시 생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도 한국 드라마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은 도시가 배경이면 일단 뭔가 도시 생활이 힘들어요. 그죠? 힘들고 위로받아야 되고 그리고 막 상사가 이렇게 뭐 종이 날리면서 맞아요. 욕하고 이런 씬들 하나씩 꼭 넣어주잖아요. 그죠? 막 그런 네. 거 막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네. 방문을 열었는데 혼자 있고 막 깜깜하고 약간 그죠, 이런 거 그죠. 그리는 맞아요. 약간 약간 미생 그리고 뭐 나의 아저씨 약간 이런 맞아요. 드라마가 그런 색채가 되게 강하고 또 요즘에 가장 인기를 끄는 드라마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근데 중국 드라마는 어떻죠? 도시 생활을 네. 안 좋은 점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은 거의 잘 안 그려지고 도시 생활 하면은 뭐 화려한 파티하고 좋은 식당 가서 막 데이트하고 이런 네. 모습만 촥 나와서 이 드라마가 그 중국판 섹스 앤 더 시티라고 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섹스 앤 더 시티에서도 쇼핑백 들고 여자 4명이서 이렇게 화려하게 걷잖아요.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을 좀 강조하는 약간 그런 느낌만 생각이에요. 살려놨죠. 그죠, 그죠. 예. 도시의 동경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되게 많나 보네요. 그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한국 드라마도 옛날에는 좀 비슷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들도 좀 이런 도시 생활의 화려함 이런 거, 그죠. 환상 이런 걸 좀 많이 강조했었던 것 같긴 한데 한국 드라마는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사실 옛날 이런 대중가요 우리나라 거도 찾아보면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을 그린 가요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일부러 오프닝에서 아파트를 했던 이유도 그때 한창 아파트 붐이 일었을 때 나왔던 노래거든요. 그죠. 이 노래가 이제 아파트가 나를 위로해주고 예, 예. 나를 기다리는 아파트가 있고 약간 이런 가사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 서울 서울이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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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에 대해서 되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었죠. 70년대 80년대에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은 이제 도시 생활이라는 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늦게 도시에 대한 동경을 그리는 것 같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도시 생활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이제 좀 약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양화대교?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는 지치고 다른 데서 약간 위로받고 그래서 그죠. 요새 예능 같은 거 보더라도 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뭐 그죠. 섬에 가서 그 뭐 만제도나 이런 삼시세끼 삼시세끼 뭐 그리고 뭐 바다편 있고 산편 있고 그리고 막 여행을 자꾸 떠나고 도시에서 벗어나고 약간 뭐 효린의 민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캠핑 이제 가고. 캠핑 가고 지금 캠핑 뭐 클럽?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컨텐츠는 도시를 벗어나서 탈도시. 이 힘든 도시를 벗어나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맞아요. 방향으로 바뀐 거라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중국이 뭐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단계가 조금 더 느린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현되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가사 제가 보고 있거든요. 가사가 진짜 얼탱이가 없네요. 물탱이가 없다니요. 아니 아파트가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 18번 네. 곡이에요. 현실은 아파트가 저희를 옥죄고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부동산을 구해야 된다는 그 압박. 70-80%의 융자를 끼고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파트 신규 분양 받으면은 도심권에 서울 도심권에 신규 분양 혹시라도 당첨되면은 위로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아 가지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위로가 네. 되겠죠. 하지만 갖기 전에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의 그죠. 근원이 가져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까지 드라마 환락송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예, 2부는 드라마랑 관련돼서 상하이의 어반 라이프 혹은 나이트 라이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영어가 잘 안 나오네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건 또 김 과장님이 또 전공이잖아요.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상해에서 2달 동안 여행했습니다. 2달 동안 여행을 했나요? 유흥을 했나요? 아니 뭐 유흥이라는 게 별게 네. 있나요? 그냥 즐겁게 놀고 하면 다 유흥이니까. 그죠? 아 그냥 예전에 중국에 네. 교환학생 갔을 때 뭐 비자가 한 2달 정도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상해에서 한 2달 지내면서 사람들 만나고 네. 뭐 상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는지도 많이 탐방 가보고 탐방을 했거든요. 갔다고요? 뭐 그렇죠. 취재 가셨나요? 보통 궁금해서 네, 네. 막 돌아다니니까요. 그래서 참 재밌게 보냈었죠.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중국 사람들에 대한 나이트 라이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그죠? 사실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관심도 없고. 예. 뭐 우리나라가 나이트 라이프의 1등이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밤이 밝고 반부심? 반부심이 있어요. 그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것도 없고 그죠? 우리나라만큼 밝은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국은 밤늦게 돌아다니면 뭐 장기가 털린다더니 약간 뭐 밤에 위험하다더니 저도 사실 북경에서 유학했을 때 뭐 밤늦게 술 맞아요. 먹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나이트 라이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도시의 나이트 라이프 생활은 중국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특히 상하이. 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뭐 도시 생활하면서 같이 좀 연계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런 코너를 좀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님 그 네. 김 과장님. 유흥 천재 유천 아, 이름 좀 이상한데요. 그런 네. 어감이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이거 저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하면 떠오르는 그런 유흥 문화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뭐 클럽 문화든지 아니면은 바나 이런 펍 주로 바죠. 바 같은 문화나 이런 게 주류 유흥 문화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거의 제일 대표적인 도시가 상해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 그죠. 많고 네. 돈이 모이고 외국인들도 많고. 많고. 네. 그 세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상하이의 그 그렇죠. 유흥 문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중국의 유흥하면은 사실 저는 클럽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일단 늦게까지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뭐 술집이 많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술을 네. 많이 먹는 것도 아니라서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들 클럽을 가죠. 한국이랑 많이 다른가요? 달라요. 어떤 점이? 일단 저 그 먼저 수질 관리 같은 거 하나요? 입밴 안 하면 저도 어. 들어가 보려고요. 뭐 하기는 하겠죠. 제가 안 그래요? 걸려봐서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어. 앞에 막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막 아 사람은 있죠. 있는데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커트를 하는 거는 딱히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안 요원 그렇죠. 보안 정말 요원이죠. 순수한 의미의 보안 요원의 역할만 하고 있죠. 안 해요? 뭐 밴을 하진 해요. 않아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약간 한국의 클럽들은 뭐 간판이 크게 있는 곳들도 있고 어쨌든 누가 봐도 저기는 클럽이다 알잖아요. 근데 중국은 특히 상해의 클럽들은 자기가 직접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저기 클럽 있다, 저기 클럽 가자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하나의 건물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어디 빌딩 같은데 막 3층만 클럽으로 쓰고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나가다가 보고 가기에는 어렵고요. 간판이 없다고요? 그냥 간판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불법 아니에요? 그래요? 뭐 북경에서는 약간 한국식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상해에서 상해가 클럽이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신천지 쪽에 있는 클럽과 신천지? 네. 신TNT 신TNT로 하죠. 네, 다 용어 선택 네네. 조심하죠. 시국인지라. 네. 네. 신TNT 지역에 있는 클럽들과 그리고 저희가 다 아는 그 와이탄 있죠. 네, 네. 와이탄은 뭐 번드라고 주로 하는데 그 번드 지역에 있는 클럽인데 신TNT에 있는 클럽들은 강남의 클럽이랑 좀 비슷해요. 그런 데는 뭐 이제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고 입간판 이런 것들도 뭐 세워두고 하는데 번드에 있는 클럽들은 와이탄 쪽. 네네.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와이탄에 그렇게 클럽이 많은 줄 몰랐는데 다들 막 그렇게 막 홍보나 이런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아는 사람들 그냥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거기를 갔던 게 그 외국인 친구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이게 오늘 외국인 무료 입장하는 날이라고. 네. 네. 그래서 외국인들 다 긁어 모아 가자고. 그럼 술도 다 공짜예요, 거기는? 술은 네 술도 공짜로 줘요 외국인들. 근데 대신 물론 비싼 술은 안 되고요. 병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샴페인 이런 거는 네, 네. 안 되는데 기본적인 그냥 맥주나 이런 것들은 무료로 제공. 외국인들한테는 무료로 다 해줘요. 근데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신천지 쪽은 약간 우리나라 네네. 클럽처럼 약간 대규모 네네. 클럽이 많고, 그러면 그 말했던 와이탄 쪽은 소규모의 그죠. 클럽이 많고 약간 좀 더 폐쇄적인 그렇게 어느 볼 수 정도는 있죠. 근데 뭐 네네. 그렇게까지 폐쇄적인 건 아니겠지만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는 클럽이 많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확실히 신천지 클럽을 갔을 때는 한국인들이 참 많았어요. 네. 네. 거기는 진짜 한국인들이 엄청 많았고 되게 이성 간의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이었고 네, 네. 그리고 번드 쪽이 클럽을 갔을 때는 정말 거기는 파티만 해요 사람들이. 약간 춤추고 노래 즐기고 약간 이런 느낌? 네네. 테마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요. 막 오늘은 삼바다 해서 하루 종일 삼바만 추고 계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테마가 있나요? 그 흑인 형들이 와서 다 이렇게 그 아랫도리만 입고 다들 이렇게 막 그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몸이 엄청 이렇게 이런 막 울긋불긋하신 흑인 형들이 와가지고 그날 컨셉은 약간 상의 탈인가요? 상의 탈이라기보다 약간 반짝밈? 육체미? 육체미 소독이라는 되게 그때 엄청 너무 낯설어서 좀 충격 먹었었죠. 김 과장님도 무통 벗으셨어요? 저는 그런데 그냥 구경하러 갔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상해 번드 지역이나 이런 클럽들은 비싸요. 근데 이게 비싼 게 정말 비싼 게 일단은 병으로 된 막 샴페인이나 테이블을 잡는다는 거는 그냥 1,2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엄청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테이블을 앉아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인데 돈이 정말 많아 보이시는 분들, 막 1,000만 원짜리 샴페인을 그냥 이렇게 막 몇십 병을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두시는 그런 분들만 앉아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술값이라는 게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을 무료로 입장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분위기도 재밌어지고 결국 수익은 다 내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VIP들이. 이렇게 단가를 맞추는구나. 네. 혹시 그러면 그런 테이블에 초청을 받았다거나 저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저랑 같이 갔던 한 분이 이렇게 좀 멀끔하게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여기 와서 같이 앉아서 같이 술 먹자고 해가지고 저희는 계속 걔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같이 놀았어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랑 같이 안 놀아줬어요. 그냥 술만 이렇게 나눠줬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걔 혼자만 데리고 가서 놀았어요. 다른 친구를 같이 네네. 일행 중에 한 명을. 근데 거기 가면 좀 약간 신세계예요. 약간 돈 많으신 중국 아저씨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가운데 탁 앉아 있으면 테이블에 양옆으로 정말 젊고 이쁘신 분들이 한 4명씩 양옆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치 왕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 나요 거기 가면. 그러면은 클럽 말고 좀 기억에 남는 곳이 또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클럽이고 아니면은 바나 펍을 많이 가죠. 근데 펍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국처럼. 제 생각엔 그래요. 한국은 정말 어느 동네를 가도 펍이 다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죠. 일단 펍은 그렇게 없고
근데 상해는 그 바는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상해 여행 갔을 때 바는 몇 번 갔었거든요. 그 술 한 잔에 한 80위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하면은 15,000원 이 정도잖아요. 맞아요. 좀 비싸긴 한데 근데 바 퀄리티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괜찮아서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상해 여행 가면은 바 같은 데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괜찮아요. 저는 추천드려요. 특히 그냥 그 와이탄 쪽에 야경이 워낙 이쁘니까 바를 많이 가는데 근데 저는 근데 이제 당시 학생이니까 돈이 많이 없고 하니까 비싼 바는 못 가봤고 그래서 하나 추천드리면은 그 번드 지역의 그 와이탄 쪽에 가시면은 캡틴 바라고 있어요. 예. 그게 그 캡틴 호스텔인데 그러니까 그 호스텔에서 운영하는 루프탑 바인데 거기는 약간 대학생들이 가도 예, 예.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맥주 한잔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가 와이탄 1열에 있지는 않은데 그 와이탄 지역에 어차피 건물이나 빌딩들 못 지어요. 옛날 건물들이고 다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규제가 네네. 있나 보네요. 예. 그래서 앞에 근데 그 앞에 있는 건물들이 다 낮아서 운 좋게 거기는 야경이 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는 되게 추천드려요. 그죠. 약간 루프탑 바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조망권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상하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루프탑 바 가면 막 동방명주 올라가서 보는데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야경 보는 것 중에 메인이 동방명주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죠. 동방명주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본다? 이거 약간 좀 말이 안 맞아서. 동방명주 가면 네. 할 게 없어요. 그죠. 100위안이나 주고 엘리베이터 네. 타야 되는데 예. 가서 보고 사진 찍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문가에서 항상 내려오는 팁 중에 하나가 동방명주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빌딩이나 그 맞은편에 있는 빌딩에도 보통은 다 꼭대기에 루프탑 바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 보는 야경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뭐 상하이 루프탑 바, 뭐 와이탄 루프탑 바 치면은 되게 후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서 야경 감상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중국어를 못한다. 그럼 그 호텔도 되게 많아요. 그 주변에. 그죠. 그래서 맞아요. 호텔 네, 바들도 많아서 거기는 외국어가 될 테니까 영어가 되죠. 그쪽에 네. 영어가 될 테니까 뭐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아마 좋겠죠. 네. 네. 그럼 또 뭔가 색다른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있었죠. 상해 하면은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는 곳이 롤러장이에요. 롤러장이요? 로라장이요? 네, 롤러스케이트 타는 그 롤러장인데 콜라텍? 다른가요? 약간? 콜라텍을 제가 정확하게 콜라텍 약간 콜라 뭐 춤추는 곳 아닌가요? 좀 콜라텍 안 가봐서. 요즘 콜라텍이 그래요? 있나요, 근데? 없죠. 한국에도 네. 없죠. 아니요, 네. 요새 많아요. 중고등학생들 사이의 클럽이죠. 근데 어쨌든 그 롤러장이 그 예전에 그 친구 드라마 친구 할 때 나왔던 막 그런 막 70년대 막 이렇게 막 롤러 타면서 막 레트로 느낌. 네, 막 원웨이 사랑도 싹 틔우고 막 BGM 영향에서 이게 네. 아 진짜 그런 롤러장이 상해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관광으로 가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 가게 된 이유가 네. 당시에 좀 머물던 곳이 상해에서 좀 내륙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도 일단은 외국인들은 잘 안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워낙 맥주 한잔 할 가게가 없어가지고 같이 있던 이제 그 한국인 친구들이랑 한번 찾아보자 해서 걸어가는데 정말 한 2시간 이렇게 걸어가도 안 나와서 그냥 한번 끝장을 보자 이래서 걸어가다가 뭔가 되게 화려한 빌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막 네온 사인도 붙어 있고 저기다 해서 딱 갔는데 앞에 오아시스네요. 예. 입구에 경비원도 있고 뭐지? 약간 클럽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거 여기 뭐 하는 곳이냐 했더니 처음에는 나이트 클럽 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막 술 먹고 춤추는 곳이래요. 그래서 막 신기해서 들어갔는데 발 충격 사이즈를 물어보나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왜냐면 발 사이즈를 물어보거든요. 롤러장은 항상.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했던 게 들어가기 전에 아니 술 먹고 노는 곳인데 입장권을 사는데 종류가 있대요. 그냥 춤을 추고 하는 게 있고 그때는 롤러스케이트를 중국어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예. 일단은 더 비싼데 어차피 금액이 얼마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끊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발 사이즈 신세계 같이 여기가 뭐지? 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롤러를 이렇게 막 타면서 예. 막 맥주도 마시고 30년 정도 거슬러 온 것 같이 되게
좀 부담스러운 이런 쫄쫄이 티를 입으신 분들도 네, 계시고 남녀간에 막 만남도 하고 몸 작업도 막 걸고 그래요? 네 장난 아니에요. 막 뒤로 롤러를 막 이렇게 막 타시면서 이렇게 네, 자기 네. 기술 뽐내고 있고 막 왜냐면 그때 옛날에 롤라장에서 꼬시려면 꼬시는 장소가 매점이에요. 매점. 그냥 같이 어. 춤추다가 맞아요. 매점 갈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점에서 이제 왜냐면 노래가 안 나오니 거기는 좀 네. 상대적으로 대화가 작으니까. 되니까. 그냥 제가 어릴 때 롤러장 저기 한국 롤러장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 궁금했던 게 네.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 요새 다시 롤러장이 좀 생기고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그런 경우는 사실 뉴트로 열풍이 불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근데 중국의 롤러장은 그런 뉴트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그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뉴트로가 그냥 향수에 젖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생활 편의 거의 시설? 나이가 네. 아무리 봐도 당시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저보다는 다 어려 보이는 그런 분들 아니면은 약간 좀 암흑의 세계에서 이렇게 뒷세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이 좀 무서운 분들 이렇게 막 계셨거든요. 왜냐면 거기가 나이트클럽도 같이 운영이 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약간 중국의 그 땅띠라고 하죠. 저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진 약간 유흥 문화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롤러를 타면서 뭐 한 손에 맥주를 쥐고 탄다거나 네네,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을 옆에 생각하면 되나요? 맥주를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테이블 높은 아. 테이블들이 그렇죠, 줄지어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항상 스탠딩이거든요. 거기는 스탠딩이기 때문에 좌석은 없다. 예, 예. 그리고 담배 연기가 정말 자욱하고 자욱하고. 노래와 사이키가 막 사람 혼을 이렇게 빼놓고 노래는 EDM이 나오나요? 노래는 주로 저기 샤오빙고 같은 거 그 중국의 국내에서 인기 있는 약간 네네 그런 국내에서 스타일의 인기 많은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노래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최신 뭐 EDM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약간 그렇죠. 그런 풍으로 가나 보네요. 거기 약간 네네. 완전 이제 중국 완전 중국 문화 그 약간 외래 문화를 다 차단한 아. 것 같아요 느낌이. 밤사 같은 느낌. 밤사보다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약간 좀 그래요. 더 심할 것 같아요. 밤사보다 약간 향토적인 색채가 강한. 저도 좀 궁금해졌네요. 진짜 저도 다음에 혹시 상해나 뭐 갈 일 있으면 저도 네. 롤러장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기 혹시 청취자들 중에서도 또 이미 중국 몇 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저희가 정보를 얻으면 인터넷으로 얻잖아요. 근데 제가 알 수가 없다. 거기 갔을 때 그 직원이 외국인이 처음 왔대요. 아. 거의 외국인이 안 오는 곳인데 외국인 것도 한국인들이 무리 한 막 6-7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노니까 그래서 저희 막 사진 같이 찍어가지고 올려놓는다고 막 사진 찍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외국인 첫 방문이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위챗에 올린다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해 드라마인 환락송과 상하이의 나이트 라이프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옛 생각에 잠겨서 약간 좀 네.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이제 옛날이네요. 한 5년 5년 됐죠. 넘어서 네. 5년 넘었죠. 넘어서 이제 그죠. 지금은 아마 다른 문화가 자리 잡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One way ticket, one way ticket, 마무리 멘트는 네,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one way ticket. 우. 가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럼 엔딩송에 맞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대수다 시즌 2 8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해. 네, 감사합니다.